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비정한 우정의 결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엮여 있었는데요. 그들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혈맹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관계는 자식들에게도 오랜 혈맹 관계를 만들어줬는데요. 무려 70년이나 말이죠. 70년 동안 서로의 뒤를 봐주며 중국 권력의 정점까지 함께 올라왔던 두 사람. 그런데 지난 주말 그 단단했던 70년의 우정이 단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한 명은 중국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그 권력자의 손에 의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시진핑과 중국 군부의 영원한 2인자인 줄 알았던 장유샤 부주석의 전격 숙청 사건 이야기입니다. 중국에는 모든 군대를 총괄하는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최고기관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죠. 원래는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7명의 엘리트 장성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몇 명이 남았을까요? 놀랍게도 이제 단 2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 본인과 그리고 부패를 감시하는 장성민 위원뿐이죠. 자, 그럼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한 명씩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갔는데요. 군서열 2위 장유샤, 3위 허웨이동, 그리고 국방부 리상프까지 이건 단순한 인사 개편을 넘어 사실상 군 지휘부의 완전한 와해를 의미하고 있죠. 시 주석은 왜 자기가 직접 뽑은 이 핵심 브레인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면 시계를 1940년으로 되돌려 봐야 합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장유샤의 아버지 장중신. 뭔가 이름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두 사람은 국共내전 당시 서북 야전군에서 함께 피를 흘린 전우였죠. 시진핑의 아버지는 사령관이었고 장유샤의 아버지는 부 총참모장이었어요. 이들은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함께한 혈맹 중의 혈맹이었죠. 아버지들이 이렇게 끈끈했는데 그의 자식들은 어떠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우리 아빠가 세운 나라 우리가 지켜내자라고 약속하며 컸겠죠. 이게 바로 중국 권력층의 핵심, 지금의 중국 권력의 최고위를 칭하는 혁명 2세대, 일명 홍2대로 불리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집권 초기에 군부 장악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군부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장유샤라는 이 든든한 형님이 군심을 꽉 잡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70년 우정이자 혈맹 관계를 시 주석은 왜 지금 이 시점에 하필 끊어낸 걸까요? 권력은 부자 사이에도 나누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 있죠. 굳건해 보이는 중국 정체에도 여러 리스크들은 존재했는데요. 바로 장유샤를 따르는 산시성 세력과 시 주석의 또 다른 측근이 мя오화가 이끄는 푸젠성 세력 사이에 피 튀기는 암투가 계속 발생했죠. 기록을 보면 자잘한 격돌은 말도 못하고 크게는 5차례 이상의 격렬한 격돌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그야말로 살벌했는데요. мя오화가 먼저 장유샤의 오른팔인 니상프 국장을 비리 혐의로 날려버리자 장유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мя오화를 기율 위반으로 정직시키며 맞불을 났는데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시진핑은 이들의 싸움을 전혀 말리지도 편들지도 않고 방관했다라고 해요. 오히려 서로 물어뜯게 놔두며 힘을 빼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시진핑은 왜 그랬을까요? 둘 다 힘이 빠져야 자기가 완벽하게 군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방치했던 건 아닐까요? 결국 시 주석은 이 싸움이 끝나자마자 두 세력의 수장을 모두 숙청해버리는 결단을 내리죠. 그야말로 비정한 권력술의 극치를 보여준 건데요. 지금 중국은 2인자 장유샤가 왜 조사를 받는지 중국 내부에서는 소문이 아주 무성하죠. 중국 당국이 장유샤를 수청하면 발표한 공식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심각한 기율 위반입니다 라는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군 기관지인 해방군본은 장유샤를 향해 이중인격자라는 표현을 쓰며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시 주석의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훼손했다라며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작업을 시작했죠. 중국의 시진핑 다음으로 2위 권력자가 사라졌는데 발표가 너무 간략하다 보니 되려 중국 내부에서는 여러 소문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혐의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국의 핵 프로그램 기술 유출 사건인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중국의 최고 범죄 조항인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죠. 하지만 혐의가 진짜냐 아니냐는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본질은 내년 가을로 예정된 시진핑의 사연임, 즉 영구 권력 집권에 따른 길목에 마지막 가시를 뽑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유찬은 군부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고 있고 실전 경험도 풍부해서 시 주석의 무모한 군사 작전에 유일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죠. 시 주석에게는 이런 장유찬은 믿음직한 전우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눈에 가시가 어느 시점부터는 돼버린 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우려는 전쟁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 없어졌다라는 거죠. 장유샤처럼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 베테랑이 군부에서 사라졌다는 건 중국 군부에 이제 브레이크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뜻이 되죠. 이제 중국은 시 주석이 대만 침공을 준비해라고 명령하면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직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건데요. 오로지 시 주석 한 명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극심하게 요동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이죠.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 못지않은 또 하나의 예측 불가능한 중국의 지도자가 탄생해 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시진핑의 기분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형이 극심하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이런 점을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의 중국군 내부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70년지기 동지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봤는데 누가 목숨 걸고 충성하려고 할까요? 중국의 장군들은 이제 탕핑,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표현을 탕핑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군부는 이제 이런 탕핑 모드에 들어갈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하자, 책임질 일은 절대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이 중국 군에는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주 강력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휘 체계가 마비된 종이 호랑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여러 들려오고 있죠. 어느 군대건 어느 나라건 1인 독재의 완성은 결국 시스템 붕괴를 가져오기 마련이니까요.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중국의 주석들이 누리지 못한 가장 완벽한 권력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직설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군대를 갖게 된 이중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죠. 역사적으로 봐도 권력을 나눌 수 없었던 제왕의 끝은 항상 외로웠죠. 한나라의 유방이 한신을 처했던 토사구팽의 역사, 조선 태종 이방원이 처남들과 공신들을 가차없이 수청했던 그 비정한 길을 지금 시진핑 주석이 걷고 있는 건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70년 된 친구도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혈맹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쳐내고 이제 홀로 남았으니까요. 그는 이제 군부의 완벽한 장악을 선언하며 사연임 그리고 영구 집권을 향한 완벽한 퍼즐을 서서히 맞춰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냥개들을 모두 삶아버린 들판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을 때 홀로 남은 사냥꾼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사연임이 확정되는 순간 중국의 미래는 더 깊은 불확실성과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시진핑의 중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 보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1인 구조 위에 서게 되었는데요. 70년 우정까지 배신하며 권력을 다진 시진핑의 선택. 여러분은 이것이 신의 한 수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파멸의 전조로 보이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부족한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